급여를 예전 급여로 해서 개인회생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채권자한테 걸리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겠죠. 그럼 바로 기각.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아서요. 개인회생 중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거는 변제금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크게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오고 인가결정이 나잖아요. 이 인가결정 전까지 이 과정에서 소득이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할 때는 내 한 달 월급이 300이었는데 여타여타 인가 전에 월급이 4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 내 오른 이 소득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셔가지고 다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위험은 본인들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소득이 더 높아졌음에도 인가 전까지 있잖아요. 내 소득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해서 변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거 기각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분들은 어떤 간에 신청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월급이 올랐어. 근데 이 친구가 급여를 예전 급여로 해서 개인회생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채권자한테 걸리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겠죠. 그럼 바로 기각. 그래서 여러분들 인가 전에는 원칙, 그 다음에 예외라고도 보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셔서 그냥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인가 후입니다. 인가 결정 후에 또 내 소득이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인지 일반 그냥 보통 인가인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가만 났다 이러면 여러분들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오르든 어떤 재산이 생기든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가 결정 때 한 달에 200만 원 납부하시오 해서 계속 200만 원만 계속 잘 납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법이라든지 재판부는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있잖아요. 인가결정 전까지 신청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태 이런 걸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뭐 36회면 36회, 뭐 48회면 48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심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부 인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가 뭐 어찌어찌 했든 간에 여러분들 법원에서 있잖아요. 인가결정을 내줄 때 조건을 답니다. 이걸 조건부 인가를 하거든요. 인가는 해주되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소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오 이런 조건부 인가 나고 거기 보면 소득 자료시 기존 소득의 20% 내지 30% 이상이 오르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하시오 이런 조건부 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득이 오르면 무조건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온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소득에 보통 지방법원은 한 20% 정도가 더 오르면 회생법원은 한 30% 정도거든요. 더 오르면 그렇게 소득에 관련 서류 제출하고 변제계획안 내시오. 조건부 인가는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인가 전에는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간다. 인가 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조건부 인가인 경우는 변제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